근데 이 차는 글쎄요, 표현하자면 애늙은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벤츠 신형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가 이번에 C200 포매틱 그리고 C30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C200이 볼륨 모델이 되겠죠. 가격은 200이 6150, 300이 6800입니다. 조금 비싸졌죠, 구형보다. 여러분, C200이 엔트리 모델인데 C200에만 포매틱이 매칭이 됩니다. 포매틱은 벤츠의 4륜구동 시스템인데 이 6150만원이라는 가격,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는 것 같아요. 이 C200의 주행 느낌을 먼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kgm가 조금 넘습니다. 모두 9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고 이 차의 가장 큰 경쟁 상대 BMW 320i일 것 같은데요. 그 차는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 100마력 후반대니까 이 차보다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자, 지금 차가 없을 때 잠깐 밟아볼까요? 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기보다는 살짝 넉넉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대 토크가 30kgm가 조금 넘기 때문에 약간 디젤차 타듯이 저회전부터 토크로 좀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 9단 변속기, 과거에 벤츠 모델을 타게 되면 이 변속기가 특히 BMW의 GF 변속기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반응 속도가 굼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도 다운시프트 반응은 나름 빠른 편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때 벌써 8단 기어를 물고 달리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한 1250rp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속 100km 넘어갔을 때 그때도 9단 한속 기어를 물어서 웬만하면 엔진 회전수가 1500rpm 이하로 유지를 하거든요. 지금 순간 연비가 리터당 한 23km 안팎까지 나옵니다. 정속 주행을 할 때는. 다단화 변속기의 강점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시속 80에서 100 혹은 110 정도로 크루징할 때 이때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C200, C300 모두 적용이 됐고요. 작은 전기 모터가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속할 때 순간적으로 20마력이라는 힘을 발휘해서 엔진에다가 보조를 해줍니다. 확실히 가속할 때 320i 가솔린보다는 조금 더 시원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속 90km에서 8단 기어 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가속력을 끌어내보면 여러분, 이게 변속기가 나름 킥다운 반응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8단 기어를 물고 있다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5단을 아래로 물거든요. 3단 기어를 곧바로 물고 바로 가속을 하는데 이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도 8단 기어에서 3단으로 순식간으로 내려서 쭉쭉 밀어주거든요. 뭐 고속주행 안정감은 벤츠답게 좋고 컴팩트 세단이지만 고속주행 안정감만큼은 뭐 과거의 C클래스도 그랬고 참 발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운전 재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지금 시속 80에서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니까 평균 연비가 리터당 29에서 31 사이까지 기록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연비 때문에 이 C클래스 살 때 디젤 사셨던 분들,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과거 C220D 이상의 연비를 보여주면서 가솔린 엔진답게 조용하고 그리고 잘 나갑니다. 고회전에서도 나름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과거의 벤츠, 과거의 독일 차들은 이 굉장히 서스펜션도 탄탄하고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 자체도 굉장히 묵직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차는 조금 아쉬운 게 더 넓은 고객층까지 아우르는 그런 세팅이 좀 치중을 한 것 같은데,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스포츠 모드에 놔도 그렇게 무거워지지가 않고요. 고속으로 달릴 때 시속 110km 이상 달릴 때도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안 들거든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운전자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젊은 남성분들은 이런 세팅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조금 몸집이 작은 차를 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경쾌한 맛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묵직한 감각보다는 조금 더 경쾌하게 나가는 맛, 이런 세팅에 치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근데 이 차는 글쎄요, 표현하자면 애늙은이? 분명 몸집이나 어떤 굉장히 좀 다부진 젊은 남성 같은데, 근데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의젓하고요, 중후한 맛도 있고 안락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노면 요철을 처리하는 능력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풍요롭다고 해야 되나,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 질감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쭉 타고 오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는 이 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C클래스 작은 차라고 해서 이 차의 타겟층이 꼭 젊은 남자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차가 몸집은 작아도 나긋나긋 안락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션이 E클래스나 S클래스랑 닮은 구석이 많거든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나는 굳이 E클래스나 S클래스 어차피 혼자 타고 다닐 거 그 정도까지의 덩치는 필요가 없다, 대신에 작은 고급차, 이걸 원하는 분들은 참 이 차가 잘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락하고요, 그런 맛이 참 괜찮습니다. 작은 차지만 고급차가 맞다. 네, 코너에서 여러분 구형 C클래스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살짝 안쪽으로 말아 넣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코너에서 느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안락하면서 묵직한 느낌이 일단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둔한 차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코너에서 조금 과격하게 진입을 했을 때 안쪽으로 살짝 말아 넣는 그런 움직임을 느꼈는데, 네, 이거 괜찮네요. 자, 지금 실내 이 앞좌석 모니터 11.9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딱 S클래스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질감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멋스럽고 해상도도 뛰어나고 터치 반응 속도도 빠르고 참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모니터의 위치가 이 계기판하고 비교해서 조금 낮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길 안내를 가끔씩 볼 때 시선의 이동 범위가 조금 큰 기분이 들어요. 자, 돌아갈 때 제가 타는 차가 C300 AMG 라인이고요. 자, 컬러는 네, 오늘 무채색 차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네이비 컬러도 있고 약간 샌드 컬러, 흰색 이렇게 있고, 자, 앞모습을 보시면은 S클래스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비슷해졌죠. 램프의 디자인도 둥그스름하게 유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었고요. 자, AMG 라인 같은 경우는 그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안쪽에 패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옆모습을 보시면은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캐빈이 살짝 뒤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구형보다도 조금 더 스포티해진 것 같습니다. 자, 휠 베이스가 25mm 늘어났다고 하는데 뒷좌석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C클래스의 뒷좌석이고요. 자, 앞좌석은 좀 넉넉하게 맞춰놓고 뒤에 앉았는데 조금 넓어졌습니다. 확실히 휠 베이스가 늘어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파놔서 무릎 공간을 나름 또 효율적으로 뽑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은 썬루프가 듀얼로 들어갔죠. 네, 이쪽에는 아무래도 차체 강성을 위해서 네, 완전히 통유리를 쓰지는 않고 이쪽에 바가 하나 지나가게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컴팩트 세단을 타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제 키에는 머리 공간이 좀 답답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차는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체감상 3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기분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네, 앞좌석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11.9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갔고요. 터치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 이게 터치의 느낌이 좋습니다. 해상도도 뛰어나고 화면이 터치 반응 속도가 빨라서 그게 참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계기판도 12.3인치 모니터가 들어갔고요. C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네, 스티어링 휠이 D컷 스타일이 들어가는데 이 벤츠 엠블럼 상당히 크죠.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도 드는 것이, 참 스티어링 휠은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옆쪽에는 타공 가죽으로 마련을 해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컵홀더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갔고요.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차는 USB 포트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앞쪽에 C타입 하나, 뒷좌석에도 USB 포트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뒤에도 C타입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 뭐 장거리 여행 갈 때 뒤에 전자기기 충전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앞좌석의 이 디자인 분위기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S클래스의 완전한 축소판을 보는 것 같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도 슬며시 나오는 게 참 감성 품질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거의 벤츠, 사실 편의 장비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썬루프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C클래스보다 훨씬 비싼 차들도 그랬는데, 근데 이번 C클래스만큼은 예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승석까지 열선 3단계, 통풍 3단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동반석에도 메모리 시트를 3번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벤츠에 있어서 A클래스 세단과 함께 가장 엔트리 라인업이긴 하지만, 소재 측면에서는 BMW 3 시리즈나 아우디 A4와 비교해서 확실히 한 급 위의 고급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지금 타고 있는 C300 AMG 라인은 4매틱은 아닙니다. 후륜구동 단일 모델로 나오고, 최고 출력은 258마력, 네, 54마력 정도 더 높고요. 최대 토크가 40.8kgm, C200 4매틱의 제로백은 7.8초인데요 C300 AMG 라인은 6.0초에 끊습니다. 자, 과연 C20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 전방 급커브 구간입니다. 빠르다. 확실히 빠르다. 자, 여러분, 50마력의 차이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C200보다 고회전에서 사운드가 더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9단 변속기가 굉장히 매끄러웠거든요, 평상시에 달릴 때는.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니까 인위적으로 변속 충격을 만드네요. 이게 약간의 운전 재미를 더 배가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뭐 300마력, 400마력대 성능을 지닌 차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258마력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 작은 4기통 엔진을 고회전까지 좀 쥐어짜면서 달리는 재미,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회전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4기통 엔진은 아무래도 6기통이나 8기통보다 조금 거친 회전 질감을 지닌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고회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이 확실히 세그먼트에서는 얘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안정감이 좋다 보니까 이 258마력을 정말 안심하고 휘두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후륜구동 모델이라 그런지 얘가 훨씬 경쾌하네요. 앞머리도 더 가볍게 움직이고요. 나는 너무 안락하고 묵직하고 재미없는 벤츠는 싫다, 조금 더 젊은 감각을 원한다, 그러면 이 모델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카메라에는 아마 안 담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차에는 C200에는 없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느낌상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착시 현상이긴 하지만 도로를 되게 멀리 띄워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방 도로 상황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각종 정보들을 굉장히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 그립감도 이게 훨씬 더 두툼한데요. 이게 잡았을 때 C200은 타공 가죽이 아니었는데 얘는 구멍을 송송 뚫어 놓은 가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찰싹하고 달라붙는 이 맛이 좋습니다. 맨손으로 잡아도 손이 잘 안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차에는 S클래스에 이어서 2세대 MBUX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11.9인치짜리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면서 터치로 조작하면은 되게 불편하다, 운전하면서 이게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도 늘어나고 조작하기가 좀 까다롭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터치로 조작하는 범위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동시에 음성으로 조작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화면을 누르거나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열선 시트를 조작하거나 이거를 대화하듯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녕 벤츠, 에어컨 온도 22도로 조정해줘.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너무 지나치게 터치화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렇게 시승하면서 음성으로 거의 차의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 코너에서 포매틱보다는 후륜구동이라서 더 재밌습니다. 앞머리가 조금 더 기민하게 앞으로 찔러주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에 있는 BMW 330i 하고 비교해서 스포츠성으로는 비교할 게 안 된다.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크다. 반대로 C클래스는 평상시에 아주 느긋하게 편안하게 안락함 측면에서는 오히려 3 시리즈보다 한 단계 위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세대의 C클래스는 스포츠성에서도 어느 정도 3 시리즈와 정면 대결에도 부족하지 않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반대로 C200은 조금 더 보편적인 소비자, 많은 분들께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아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나온 것 같았는데, 이 C3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제품의 성격이 명료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세대 신형 C클래스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